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까지 가는 어려운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만만치 않은 결집력을 보여준 이른바 중도파 비주류는 향후 비대위 참여 요구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이 체제 정비에 나서는 동안 여당은 이른바 혁신 의제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를 아예 금지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 얘기부터 해보죠. 결선 투표까지 갔던데요. 과정이 어땠습니까? 네, 1차 투표에서는 중도파의 이종걸 의원이 43표로 1위, 친노 범주리인 우윤근 의원이 42표로 2위, 김근태계와 초재선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은 이목희 의원이 33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이종걸, 우윤근 의원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김근태계와 초재선 강경파들의 표심이 장락을 가른 셈입니다. 결선 투표 결과는 최종 64표를 얻어 1차 때보다 22표를 더 얻은 우윤근 의원이 1위를 했고, 최종 53표로 1차 때보다 10표를 더 얻는 데 그친 이종걸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여당과의 세월호법 협상을 참여해왔기 때문에 세월호법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 의원이 낫다는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노 범주류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다는 점도 우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중도파가 만만찮은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도파의 승리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앞으로 중도파의 비대위 참여 요구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어떤 점을 강조하던가요? 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계파 대결로 비춰진 것을 의식한 듯 당선 소감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130명의 계파입니다. 우윤근이는 계파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정견 발표와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세월호법 관련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없는 실무 협상에 가담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조문을 놓고 20여 차례 만났습니다. 다만 특검 부분만 원내대표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마저도 마지막 협상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크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미완의 세월호 특별법을 완수해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좀 얘기할 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유가족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지 않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주말부터 그 TF팀을 가동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말 정도 돼야 제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네, 세월호법 3차 합의안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월호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 방지법, 이른바 유병헌법 처리를 마무리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11월로 넘어가면 예상 국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이면 새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여당과의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법과 민주연합의 소득중심 경제활성화법 중 뭐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인지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증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부채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 반대만 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계파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당대회에 룰을 만드는 과제도 있는데요.
오늘은 당장은 정기국회에 모든 걸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스스로 계파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 대표가 비대위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친노, 범주류의 주도성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연합 비대위는 문희상 위원장과 문재인, 정세균 비대위원이 범친노 주류로 분류되고 인재근 비대위원은 김근태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동교동계와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비대위원도 범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윤근 원내대표까지 들어가면서 범친노 주류의 색깔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도파를 표방하는 비주류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비대위원 배정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동영 고문이 김한길 안철수 세력과 가까운 원내 그룹과 함께 모임을 결정하고 전남 강진으로 손학규 전 고문을 찾아간 일, 비노와 중노파들이 김부겸 전 의원을 차기 당권주자로 미는 움직임 등이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오늘은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모금하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자, 이런 파격적인 반항을 내놨더군요. 네, 새누리당 혁신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공직선거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고 그 전에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비싸게 사지 못하도록, 즉 정가로만 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오늘 내놓은 안은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아직은 혁신위의 의견이지만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줄곧 출판기념회 개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연합 혁신위가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이에 새누리당 혁신위는 의원 세비 인상 반대, 국회의원 세포동의안 개선 등 국민들이 많이 아는 의제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소식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과 관련된 기자회견. 유가족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네, 가족 대표인 외삼촌과 정의당의 심상정, 김재남 의원 등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 다니다가 지난 8월 29일 계약을 해지당하고 한 달쯤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5살 권모 씨의 얘기. 심상정 의원과 변호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동안 7번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3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중소기업 중앙회 소속 사장들과 또 간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고발한 이후에 전규직 전환을 이틀 앞두고 해고됐습니다. 고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블루스를 주자고 하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신체를 접촉하고 술김에 어깨에 손을 얹고 부둥켜 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재남 의원은 내일 국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의 거짓 해명과 사건 축소 시도 등을 집중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